안녕하세요. 네일부 장관입니다. 여름휴가 어디로 가실지 정하셨나요? 오늘은 시원한 바다를 손톱에 표현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파츠 작업하실 때에는 파츠 주변 먼저 제거해 주시면서 내 눈이나 얼굴에 튀지 않게 각도를 잘 조절하면서 오프하셔야 합니다. 베이스젤만 지금 남긴 상태로 거의 다 갈아냈고요. 이때 아세톤으로 한번 싸서 쏘고프 하겠습니다. 아세톤 싸고 집게로 이렇게 덮어 놓은 상태에서 반대손을 어차피 오프할 거기 때문에 반대손 하시는 동안에 잠깐 쌓아뒀다가 벗겨주시고 남아있는 베이스 젤들이 좀 말캉말캉해진 상태에서 남아있는 젤들을 갈아내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베이스 젤만 갈아내실 때에는 비트를 좀 더 부드러운 비트로 바꾸셔서 갈아내주시는 게 손이 덜 손상됩니다. 머신으로 갈아낸 후에 파일로 한 번 더 샌딩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다 갈아낼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머신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당겨주시면 되는데 지금 엄지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좀 다른 손톱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옆으로 갈아주시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하고 남아있는 베이스 젤들은 파일로 갈아낼게요. 지금 검지 손톱을 보시면 중앙에 약간 하얗게 떠있는 베이스 젤을 보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검지 손톱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베이스 젤이 살짝 뜨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손톱을 한 달 이상은 유지하지 말고 새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이런 식으로 공기가 들어가거나 살짝 뜬 부분에 공기와 수분이 만나면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서 가능하시면 한 달 이상은 손톱을 유지 안 하시고 새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손님 중에는 3달까지도 그냥 손톱 그대로 잘라내면서 계시다가 오시는 손님도 가끔 계시는데 물론 그 정도로 유지가 잘 됐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려고 아직도 멀쩡해서 그냥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시는데 그게 손톱 건강에는 사실 좋진 않아요. 우선은 쏘고프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쉐입 잡아볼게요. 쉐입 잡으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기 손톱과 피부가 분리되는 지점을 스트레스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새로 자란 손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전의 손톱과 그 새로 자란 손톱 사이에 이 매끈하지 않은 선이 생겨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없애서 일직선이 되게끔 다시 새롭게 손톱 라인을 잡아주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경력이 많지 않은 선생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쉐입 잡을 때 가장 부족하다, 가장 아쉽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끝에까지 라인이 깨끗하게 일자로 빠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깎아내는 걸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깨끗하게 라인이 빠지지 않으면 이 옆에 스트레스 포인트 부분만 계속 뚱뚱해지면서 라인 전체가 둔탁하고 예쁘지 않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쉐입 잡으실 때는 스트레스 포인트부터 끝에까지를 일자로 날렵하게 빼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파일 사용하실 때에는 비벼서 하지 마시고 지금 비비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같은 방향으로 쳐내고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는 손톱이 파이처럼 가로, 세로, 가로 3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파일로 비비게 되면 손톱과 손톱 사이가 분리가 되는 일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이중 손톱이 되기도 해서 파일 사용하실 때에는 비비지 마시고 한 방향으로 당겨주시면서 쉐입을 잡으셔야 합니다. 쉐입 보실 때는 정면에서도 보고 뒤집어서도 한번 보셔야 돼요. 셀프 네일 할 때는 이 방향으로 많이 손톱을 갈게 되실 텐데 이렇게 뒤집어서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모양 잡으시면 훨씬 예쁘게 쉐입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큐티클 케어 들어갈게요. 케어하실 때 옆에 당길 수 있는 피부는 좀 당겨주시면서 손톱을 가는 게 아니라 손톱에 붙어있는 루스 큐티클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큐티클이 그냥 깨끗하게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루스 큐티클이 손톱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칼라 바를 때 작업을 방해하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내시면 오히려 큐티클 쪽이 한 2, 3일만 지나도 다 뒤집어지고 더 지저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옆에 굳은 살도 너무 과하게 피부를 커팅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이제 샌딩 하겠습니다. 오프할 때 이미 스크래치가 손톱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자라난 손톱 부분만 가볍게 샌딩 해주시면 되세요. 샌딩할 때 가장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는 사이드 부분, 그 부분에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루스 큐티클이 있으면 그것도 샌딩 파일로 갈아주시고, 원래 젤이 붙어 있었던 부분은 한 번씩 가볍게 털어내 주신다는 느낌으로, 파일링이 다 되셨으면 한 번 더 니퍼를 들고 사이사이 제거되지 않은 루스 큐티클 제거해 주시고, 파일링 하면서 일어난 피부도 한 번 더 만져주시고 마무리 작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파일링 후에 스크래치가 너무 과하게 하얀 선이 남아있다 싶을 때에는 스펀지 이용하셔서 가볍게 한번 스크래치 선을 좀 없애주시고, 손톱 밑에 끼어있는 잔여물들 가볍게 털어내주세요. 이걸로 케어와 쏘고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이스 젤 바르실 때도 샌딩이나 케어 하실 때랑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살을 조금 당기신 상태로 젤 얹고 안쪽 밀어 넣으면서 끝에 라인을 맞춰주세요. 붓으로 그 끝에 라인까지 가는 게 아니라 붓에 묻어있는 젤을 안쪽까지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는 게 가장 예쁘게 바를 수 있으세요. 사이드 라인도 야무지게 꽉꽉 채워서 베이스를 발라주셔야 컬러가 예쁘게 들어갑니다. 프리엣지까지 베이스 젤 반드시 발라주셔야 하고요. 너무 페인 부분이 있으면 미리 오버레이를 살짝 잡아주시는 것도 좋아요. 붓에 최대한 힘을 빼시고 전체적으로 쓱쓱 당겨주세요. 자, 그럼 컬러 발라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다인데요. 바다 하면 보통 그 파란색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표현해 볼 바다는 어디 휴양지나 동남아 쪽의 예쁜 바다들을 이미지해서 좀 석양을 떠올릴 수 있는 피치 톤의 컬러도 넣고요. 옐로우 계열의 컬러도 사용할 생각입니다. 시럽젤을 사용하실 때에는 손톱이 어느 정도 비치게 투명하게 하고 싶은지를 계산하면서 젤을 발라주시는 게 좋으세요. 양이 너무 적으면 밑에 옐로우 네일이 보이기 때문에 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고, 또 양이 너무 많으면 시럽 네일이라는 게 좀 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톤으로 컬러를 잡고 싶으신지 계산을 한 다음에 컬러링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 디자인의 하이라이트는 바다를 표현하는 그라데이션인데요. 처음에 그 베이스 가젤 컬러를 중앙에 먼저 좀 발라볼게요. 시럽젤을 이용해서 중앙 부위에 핑크를 약간 도포해 주시고요. 자, 위쪽에는 바닷물을 연상시키는 블루 컬러를 선정하실 때에도 아예 하늘색이나 뭐 이런 걸 쓰셔도 되지만, 지금 메인 컬러가 피치이기 때문에 피치랑 어울리는 약간의 민트가 섞인 블루를 이용해서 바다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이드에도 컬러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프리엣지 부분까지도 신경 쓰시면서 컬러 작업해 주세요. 안쪽은 조금 딥하게 블루를 표현해 주시고, 바깥쪽은 조금 더 투명하게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바닷가의 모래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특수한 젤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이 젤 자체 실제 모래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컬러는 옐로우 톤의 모래 젤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컬러를 같이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래젤로 할 수 있는 아트 굉장히 많아요. 감각적인 느낌을 내는 디자인을 할 때 사용해 보시면 좋으세요. 너무 사랑스러운 바닷가의 모래 같지 않나요? 이 노란색 모래만 사용하는 것보다 투톤을 같이 사용해서 바닷가에 거뭇거뭇한 모래들도 섞여 있잖아요. 그 느낌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피치색 베이스로 깔았던 부분에다가 살짝 글리터가 섞여 있는 같은 계열의 피치 컬러의 젤을 조금 더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추가로 올려봤습니다. 이때도 균일하게 펴바르지 마시고 어떤 데는 조금 진하게, 어떤 데는 조금 약하게, 자연을 표현할 때에는 너무 균일한 것보다 그 강약이 있는 느낌이 더 예쁘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 아트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파도를 표현하는 건데요. 마블 기법을 사용해서 파도를 표현해 볼 건데, 우선 흰색 라인을 넣어주시고 클리어젤을 사용해서 그 흰색을 살짝 펴발라 줄게요. 젤이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는 흰색을 더 추가해 가면서, 처음에 흰색을 한 번에 하면 흰색 젤 양이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추가하면서 파도를 표현해 주세요. 이런 느낌으로요. 자, 어떠세요? 파도 느낌이 좀 나나요? 자, 이대로도 충분히 바다가 표현이 되긴 했는데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약간의 화려함을 한 스푼 추가해 보겠습니다. 금박을 이용하셔서 조금 더 화려하게 꾸며 볼게요. 조금 더 꾸며봤습니다. 자, 나머지 손톱 한번 해볼게요. 자개 아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개는 아트를 하기 정말 좋은 소재인데 그 고급스러운 느낌의 디자인을 할 때도 좋고요. 이렇게 시원한 느낌을 줄 때도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아트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자개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작게 잘린 자개도 있고 큼직큼직한 자개도 있는데 골고루 사용하시면서 좀 시원시원한 느낌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자개만 채우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스톤도 넣어줘서 조금 더 화려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개라는 재료는 따뜻함을 표현하기에도 굉장히 좋지만 시원함을 표현할 때, 또 바다와 관련된 디자인을 할 때 사용하시면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스톤이나 재료들을 올리실 때 그냥 일반 클리어 젤을 쓰게 되면 약간 질감이 가볍다 보니까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하드젤로 고정하시는 것도 재료 놓고 핸들링하기 굉장히 수월하세요. 자, 이 정도 해서 굳히겠습니다. 지금 아트가 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좀 깨끗한 느낌으로 시원한 느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실버 펄을 이용해서 화려함만 좀 더해주고 컬러는 더 추가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버 펄은 너무 꽉꽉 채우지 마시고 살짝 빈 공간을 놔두시는 게 더 시원한 느낌이 강조되니까 너무 빼곡하게 채우지는 말아주세요. 이걸로 아트 디자인은 완성이 되었고 이제 코팅하고
탑젤 바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개도 올라가고 뭐 스톤이나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다양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클리어 젤로 중간중간 그 공간의 사이사이를 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먼저 클리어 젤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그 빈 부분들을 메꿔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자개 같은 경우에는 그 커팅 모양에 따라서 약간 뾰족뾰족한 게 나중에 생활할 때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리는 부분이 없도록 이 클리어 젤로 덮어주실 때 이 작업을 좀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쪽도 지금 모래 소재 젤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래가 완벽하게 덮일 수 있도록 클리어 젤로 메꿔주시면서 이때 오버레이 작업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오버레이는 손톱의 모양을 아몬드 쉐입이 될 수 있도록 혹시 패인 부분이 있으면 젤로 메꿔주시고 끝쪽보다는 중앙에 살짝 아래쪽이 봉긋하게 솟아오르는 느낌이 되었을 때 손톱은 가장 예쁘게 보입니다. 펄젤을 코팅할 때는 펄 또한 자개처럼 매끈한 재료가 아니다 보니까 울퉁불퉁할 수 있거든요. 이걸 그냥 한 번에 붓을 쭉쭉 당겨가면서 똑같이 코팅하다 보면 손톱 표면이 매끈함이 없이 울퉁불퉁하게 코팅이 될 수 있어서 오버레이 작업 때 그 라인을 맞춰주면서 매끈하게 라인이 쫙 나왔을 때 램프에 바로 재빨리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냥 탑젤만 발라서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신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품들의 울퉁불퉁함에서 오는 불편함, 생활할 때 좀 불편함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리어 젤을 사용해서 메꿔주시고 오버레이 해주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젤 코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댓글에 하드젤의 단점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어요. 저희가 지난번 쇼츠에서 하드젤을 사용하는 이유, 하드젤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대비해서 단점은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드젤의 가장 큰 단점은 소구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세톤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벗겨내실 때 예전에는 파일만 가지고 소구프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머신으로 드릴로 갈아내는 작업으로 바뀌면서 그 하드젤의 단점이 크게 문제화되지 않게 된 거죠. 장점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하드젤은 이름 그대로 단단한 젤이기 때문에 우선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저도 지금 손톱이 꽤 긴 편인데 이렇게 긴 손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단함이 필수이거든요. 중간에 부러질 수도 있고 스트레스 포인트에 금이 가기도 하고 뭐 랩핑해야 되는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드젤 코팅을 하게 되면 사실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세요. 마지막에 코팅하실 때에는 재료가 다 감싸지는 거는 당연하고 아까 쉐입 잡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 포인트에서 이 끝에 라인까지 둔탁하지 않게 사이드가 라인이 잡힐 수 있도록 쉐입이 잡힐 수 있도록 주의해 가시면서 젤을 핸들링 해주세요. 그리고 하드젤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LED로 빛을 쏴주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오버되게 되면 하드젤이 아예 광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드젤 쓰실 때에는 사실 UV 램프를 사용하시는 게 빛 양이나 큐어링 시간 조절하시는 거는 조금 더 편리하실 수 있으세요. 큐티클 케어할 때 아무래도 피부를 조금 커팅하거나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셀프로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큐티클 오일 꼭 발라서 피부 보호 차원에서 오일 꼭 한번 발라주시는 게 좋으시고 평소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큐티클 케어는 집에서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의 네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휴양지 해변을 소재 삼아서 디자인을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디자인을 해보니 저도 빨리 휴가를 떠나고 싶네요. 이렇게 계절감이 드러나는 디자인을 하실 때에는 유지 기간을 고려하셔서 한 달 정도 빨리 하시는 게 꿀팁이세요. 다음번에도 좋은 디자인,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